안녕하세요. 아테나 신압으로 네 번째 시간 생각 꺼내기 브레인스토밍으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창의적 사고 역량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네, 미래에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의 역량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스토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이들도 수업 시간에 이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시간에는 활동 위주로 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슨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질문을 한다든지 아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영어의 뜻대로 하면 두뇌 속에 폭풍우가 일어나듯이 아이디어가 마구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이제 개발자 오스본이 생각해낸 그런 기법인데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대표적인 확산적 사고 기법입니다. 확산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정보를 광범위하게 탐색을 해서 그 정보 속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바로 확산적 사고라고 합니다. 확산적 사고는요, 질보다 양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많이 내놓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에 초점을 두어서 판단을 최대한 유보하는 그런 기법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기법들 보면 브레인스토밍이 있고요. 브레인 라이팅, 그 다음에 스캠퍼, 연꽃 기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과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 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브레인스토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하기 전에 이 4대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아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좋죠. 하지만 이 4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수업이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당연히 확산적 기법이다 보니까, 사고 기법이다 보니까 질보다 양이에요.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구마구 쏟아내야 되죠. 제한 시간 내에 많은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번, 3번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았을 때 그걸 판단하고선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일 경우에 많이 그렇게들 하죠. 요새 아이들이 하는 말로 디스를 하면서 막 서로 즐거움을 찾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만큼은 그럴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을 해냈구나 라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이상해도 괜찮으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해서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비난받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이들로 하여금 내놓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보통 아이들이 그거 내 생각을 따라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흉내내서 조금 바꾸고 덧붙이고 하는 것도 창의적인 생각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미리 많이 알려주신다면 아이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수업을 할 때 마구마구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겠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아이디어가 풍부할수록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함께 잘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좀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체조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체조. 자, 달걀로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 이거를 제한 시간 3분 안에 아이들에게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잘 할까요? 의외로 3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걀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많이 해본 적이 드물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뭐 요리를 해봤겠어요? 아니면 달걀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봤겠어요? 하지만 이 3분 동안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냥 마구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까 이야기를 했다면, 제한 시간 동안에 이제 자유롭게 3분을 지금부터 잴 테니까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교재 여기에다가 적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반 전체를 가지고 이걸 활동을 하실 생각이면, 좀 인원이 많은 활동을 하실 생각이면 칠판에다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교재나 칠판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포스트잇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각자 몇 장씩 주어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아이디어를 적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취합 분류를 하는데요. 분류라는 거 좀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모았다면, 이 마지막 과정은 선생님께서 좀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달걀로 요리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공예하는 거, 뭐 생활의 지혜,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놨을 경우에 다시 그걸 유목화, 그러니까 같은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을 선생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달걀찜, 달걀 후라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러한 것들은 요리로 한번 묶어보자. 아니면 뭐 달걀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뭐 예쁜 그림을 그렸다든지 이런 공예를 했다,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주시고, 생활의 지혜도 아이들이 은근히 많이 알더라고요. 소금물의 농도를 하기 위해서 달걀을 써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달걀로 가지고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요리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달걀로 그냥 병아리가 생길 수 있도록 부화를 시켜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끌어 주시고요.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달걀로 활동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유목화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계열화 있는 여러 가지 달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아이들이 잘 아이디어를 못 내놓았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사실 너네들이 창의적이지를 못해서 이 활동을 못한 게 아니라 경험과 여러 가지 배움을 아직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못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잠깐 맛을 봤다면 브레인 라이팅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인 라이팅은 브레인스토밍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었죠? 침묵이 붙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순간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내고 말로 했다면 그것은 브레인스토밍이겠죠. 하지만 브레인 라이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써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근데 이 작은 차이점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장점은 이제 적은 것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두가 평등하게 사고하고 주도적인 특정의 몇 명에게 치우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글로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아이디어를 내는데 방해받지 않고 적은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발언권이 세고 목소리가 큰 아이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록자가 막 브레인스토밍 할 때 막 정신없이 교재에다 막 적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이 끊기는 단점이 적어지겠죠.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정한 용어로, 이렇게 적절한 용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이라도 가능하고요.
짧은 시간에 문제 발견 회의와 아이디어 회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더 개선한 브레인 라이팅이 있습니다. 다음 게 브레인 라이팅 하는 방법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게 브레인 라이팅을 하려면 아이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이전 페이지에서 이 내용이 있었죠. 4명에서 6명 정도의 아이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앉힌 다음에 이 종이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 종이를 잘라주시고 이렇게 여기에다 이름을 쓰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것도 또한 시간 제한 3분 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3개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적은 다음에 아이디어 3개를 이렇게 적고 어떻게 해요? 돌리는 거죠. 원으로 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기 쉽겠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 아이디어에서 이제 3개의 아이디어를 작성을 한 다음에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서로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친구는 그 아이디어를 보고 그 아이디어에 덧붙인다든지 그 아이디어와 비슷한 것을 적어내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 차례가 다 끝날 때까지 이 아이디어 회의는 계속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제를 줘야 되는데 교재에는 뭐 어버이날 10,000원 이하의 돈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법, 아니면 숙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서 평가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들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숙제를 잘할 수 있을까? 또는 비 오는 날 교실에 우산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그리고 굉장히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을 교재에다 제시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주제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부모님께 10,000원의 행복을 드린다. 이 주제를 가지고서는 이제 제목을 정했다면 이제 한 아이가 몇 가지의 아이디어? 바로 3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는 거죠. 꽃 한 송이를 이제 사서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린다. 아니면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을 재료를 사서 부모님 음식을 해드린다. 그리고 초콜릿을 사고 효도 쿠폰을 만들어서 드린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친구에게 돌리죠. 그 옆에 친구가 이걸 보고서 자기도 이렇게 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쓴다든지 아니면 이걸 보니까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쓴 거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힌트를 얻으니까 꽃을 하나 사는 것보다 내가 종이를 사서 정성을 다해서 종이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면 그 종이 꽃다발 오래가고 시들지 않아서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적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동 위주라서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다 했다. 선생님은 별로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 수업은 정말 잘된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 라이팅을 할 경우에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도적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잘 따라한다든지 규칙에 잘 따라한다 이러는 거에 따라서 수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브레인스토밍의 규칙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자율적인 교재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이번 수업은 쉽게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